인간관계는 말을 함으로 시작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을 배우고 모든 학교의 1학년은 옆 짝꿍에게 말을 걸며 친구가 됩니다. 이런 경험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로 기분이 더 다운되는 날? 또는 아다르고 어다른데 굳이 더 밉게 말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매일 하는 말로 인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형성되기도 깨어지기도 합니다. 보통의 언어들의 저자 김이나님을 알게 된 건 채널A에서 방영한 하트 시그널과 JTBC의 싱어게인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청춘 남녀의 관계를 묘사하는 말도, 오디션에서 간절함이 담긴 지원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도 그 말들이 너무 다 예쁘더라고요.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저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치유하는 말을 할까? 김이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는 이 말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말 속에 담긴 감정. 말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슬프다, 서럽다, 서글프다 라는 말은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이 집이라면 서러움과 서글픔은 그 안에 있는 작은 방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슬프다는 말은 그 이유를 헤아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서러움은 일단 따뜻한 집에 들여 밥 한 술 떠먹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서러움이 아이가 펑펑 우는 것 같은 아이의 감정의 결을 가졌다면, 서글픔은 어른이 된 후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좀 더 성숙한 감정의 결을 가졌습니다. 기억하다와 추억하다. 이 둘은 모두 머리나 마음속에 저장된 시간을 뜻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추억에 비해 감정이 덜 관여돼 있습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은 있지만 나쁜 추억은 어울리지 않죠. 기억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추억은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어떻게 저장하기로 한 나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추억을 먹고 살아갑니다. 좋아한다는 말. 친구랑 공원에 앉아 기분 좋은 바람을 맞을 때, 마음에 쏙 드는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다 문득 뱉게 되는 말. 좋다.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붕뜨게 하기도 한없이 추락하게도 하는 역동성을 띈 반면, 좋아하는 마음은 온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리게 해주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문득 뱉게 되는 이 말이 기분 좋은 날들을 더 만들어갑니다. 말은 여러 감정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 이 말들이 소중하게 생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는 말이 아닌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내 감정이 담겨 있고 내 생각이 담겨 있는 거니까요. 나를 나타내고 너를 생각하는 말이 소중한 순간입니다. 감정이 언어라는 액자 안에서만 보관되고 전달된다면 나는 이 액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액자를 공유하는 것이 진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둘째, 당신을 살리는 말. 버터나이프는 무언가를 깊게 찌를 수는 없지만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걔는 이해가 안 가라는 말은 결국 걔는 잘못됐어, 걔는 이상한 애야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나의 비좁은 견해와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말. 인터넷상의 악플은 그냥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 약해지는 날에 떠오른 악플은 스스로에게 화살을 쏘게 만들고 큰 상처를 입힙니다. 사과한다는 것을 전쟁에서 백기를 드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마치 선언하고 나면 모든 게 종결되는 것처럼.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를 받는 사람은 그 사과가 소화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못해 내민 손을 잡아주고 다시 웃으며 이야기 나누기까지 떼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몹시도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발걸음을 기다려주는 것까지가 진짜 사과입니다. 서로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말. 그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참 좋은 사람. 함께 있기만 해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가장 성숙하고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끊임없이 꼬집고 나타내는 사람에게 혹여 이런 사람이 그래도 나를 발전시켜주겠지라는 마음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만 발견되는 고유한 아름다움, 훌륭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볼수록 스스로도 역시나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마르지 않는 시너지가 샘솟죠. 사랑이 담긴 나의 말이 상대방을 세워주고 성장하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때로는 관용적으로 쓰는 말들이 잘못 쓰인 채로 굳어져 버린 근육처럼 우리의 입에 남아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더 이상 통증이 느껴지지 않지만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상태. 습관적으로 툭툭 내뱉는 표현을 의심해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바로잡는 게 좋은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장은 시간을 들여 신경 쓴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자신의 의도를 이런저런 표현을 동원해 정성스레 포장해 전달하는 말. 듣는 이의 성향과 아픈 곳을 헤아려 가장 고운 말을 전하는 것. 하물며 몸에 좋다는 쓴 약도 캡슐에 담아 삼키는 마당에 말에도 그만한 정성은 들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나도 살아나는 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해볼 때까지 해봤는데 벽에 부딪혀야만 할 때, 선택하지 못한 수많은 순간들이 후회로 몰려올 때, 반복되는 하루에 지치고 날마다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은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핑클의 캠핑클럽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캠핑카를 운전하던 이효리가 갑자기 멤버들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얘들아, 아까 우리 자전거 탈 때 너네 그늘에 있으라고 내가 그늘 좀 밖에 있었던 거 알아? 나는 내가 너무 기특했다. 이런 기특한 순간이 많아지면 그게 자존감이 되는 것 같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자존심이 꺾이지 않으려 버티는 막대기 같은 거라면 자존감은 꺾이고 말고부터 자유로운 유연한 무엇입니다. 자존심은 지켜지고 말고의 주체가 외부에 있지만 자존감은 철저히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를 기특히 여기는 순간은 자존감 통장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한계에 부딪혔다면 이제 또 다른 시작을 만난 거야. 후회가 밀려온다면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반복되는 하루에 지친다면 새롭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자.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 사소한 행복을 느끼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우연히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을 때, 이름 모를 카페였는데 내 입맛에 딱 맞는 라떼를 만났을 때, 이 행복을 온몸으로 기억하려는 노력이요.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존감은 근육 같은 거예요. 한번 높아지면 계속 높아져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처럼 키워야 해요. 가끔 약해졌을 때는 또 쉬었다가 다시 운동해서 키우고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세팅하고 한 타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지치거든요. 그때마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드실래요, 선생님? 자기가 받은 간식까지 가지고 와서 고사리 손으로 나눠주는데 10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의 이름과 얼굴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귀여운 어린아이의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말에 큰 힘을 얻었고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운이 좋을 때가 있으면 불행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상황을 이겨내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고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 감정이 담긴 말을 상대에게 전하고 나 스스로도 반복한다면 세상은 참 멋진 곳이 되지 않을까요? 너와 나의 대화가 세상을 연결하는 견고한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